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벨벨 타로입니다. 오늘은 재회 타로를 리딩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은 조금 무거운, 그리고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지나간 적 있는 그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그 사람 잘 지내고 있을까? 진짜로 나를 잊은 걸까? 우리가 다시 만날 가능성 아직 남아있을까? 우리가 머리로는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 생각해야지, 끝났어라고 수십 번도 더 말하지만 가슴은 그 말을 잘 안 듣죠. 밤에 불 끄고 누웠을 때 갑자기 툭 떠오르는 이름,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는 전화번호, 우연히 스친 노래 한 소절에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은 그 느낌. 오늘은요, 그 사람과 나의 인연이 정말 어디까지였는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그리고 재회라는 선택을 과연 나에게 하는 게 맞는지 끝까지 솔직하게, 조금은 맵게, 그러나 마지막에 꼭 따뜻하게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좀 더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오늘 영상은 그냥 희망만 주는 리딩은 절대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으면 있다, 힘들다면 힘들다. 그 대신 그럼 나는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야 할지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는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잠깐 마치 늦은 밤 라디오에서 사연 보내고 앉아 듣고 있는 사람처럼 솔직하게 그렇게 리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회 타로는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까지 같이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마음에 드시는 이미지의 그림이나 캐릭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 후에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두 개의 카드가 모두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 카드 뽑아볼게요. 자, 1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 첫 번째 카드는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건 현재 지금 두 사람 사이의 에너지를 뜻하는 카드예요. 처음부터 속마음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두 사람의 에너지를 먼저 살펴보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좀 더 보이거든요. 한 줄 평을 먼저 드리면 끊어진 것 같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저스티스 카드에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느낌은 이거예요. 끊어진 줄 알았던 실이 아주 가늘게 아직 서로를 향해 남아있다. 근데 그건 감성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 현실적으로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거나 간헐적으로 파도처럼 왔다 갔다 했거나 서로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 흐름이에요. 겉으로 상황만 보면 거의 뭐 끝났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카드가 말하는 거는 다릅니다. 이 인연은 현실의 관계는 멈춰 있지만 사실 감정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상태는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르듯이 그 사람 역시 너가 잘 지내고 있는지 문득문득 떠올립니다. 듣기엔 반가운데 또 되게 잔인한 말이기도 하죠. 왜냐면 떠올린다고 해서 당장 연락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에너지는 감정은 남아있지만 행동은 멈춘 상태입니다. 라는 뜻의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속마음과 재해 가능성을 알려면 우리끼리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이 카드와 그 사람의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연애 마인드, 기질, 성격, 단점들을 우리가 주파수를 맞춰보고 비슷하다 싶으면 이따가 이제 확률이 좀 더 높아지시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 한 줄 평을 먼저 드리면 이 사람은 확실히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뭐 좋은 사람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연애에서는 미숙한 사람이고 연애에서는 꽝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파트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연애를 할 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의 Six of Cups 카드인데요. 이 사람은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감정은 책임지는 데 서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 누군가를 좋아할 땐 진심이고요. 설레이고요. 진짜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 속마음도 얘기 잘하고 뭐랄까 굉장히 잘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 얘기도 잘하고 소통도 잘하고 감정도 잘 표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힘든 얘기를 들으면 내가 다 해결해줘야 할 것 같아서 숨이 막힌다.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해줘야 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도망치고 싶어진다. 그래서 좋은 순간은 진짜 좋은데 문제 앞에 서면 감정이 아니라 회피를 선택해버리는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사랑은 하고 싶지만 자기 삶이 제일 우선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조금 자기 삶 중심이에요. 이게 좋게 말해서 자기 삶 중심이지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연애를 하더라도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일도 하고 본인 리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와 삶을 맞춰가는 게 입으로는 좋지 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되는 타입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을 미루면서도 나도 어쩔 수 없잖아 바쁘니까 상대가 서운해하면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거나 그러고 보니 여러분이 느꼈던 감정은 아마 이런 거였을 거예요. 나만 맞춰주고 있는 느낌. 이 사람 삶에 나는 그냥 옵션 같은 느낌.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좀 습관이나 연애 마인드를 좀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기적인 것 같고요. 자기가 자꾸 피해자라고 느끼기 쉬운 타입이에요. 조금 냉정하고 맵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 사람의 연애 단점은 꽤 분명합니다.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연락이 끊기거나 뚝뚝 해지고요. 연락이 뚝뚝 끊긴다는 얘기죠. 본인은 그게 조용히 정리하는 스타일이다라고 생각이 하겠지만 하지만 상대방은 이유도 모르고 불안 속에 방치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내가 힘들어서 그런 거지 너한테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이야기할수록 이 사람은 오히려 내가 계속 공격받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연애 마인드는 이런 거죠. 좋아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어. 하지만 책임지는 건 서툴러. 감정을 풀어 설명하는 것도 서툴러.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연습이 안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즉, 분명히 이 사람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닐 수 있는데 연애 능력은 꽤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이 우리 일반 카드 뽑은 상대방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으시면 주파수가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뒤에 부분이 아주 잘 보고 계신 거고 잘 맞게 되실 거고요. 자, 세 번째 카드가 나왔어요. 세 번째 카드는 교환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뜻하는 카드예요. 겉으로는 잘 지내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과 후회가 섞여 있는 느낌이고요. 지금 그 사람은요, 겉만 보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요. 일이나 학업, 일상, 친구들, 취미,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바쁘게 자기 페이스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SNS를 하는 사람이라면 가끔 웃는 사진도 올리고요. 맛있는 거 먹는 사진도 올리고요. 일하는 티도 내고 인생을 즐기는 중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카드예요. 근데 카드가 보여주는 내면은 좀 달라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떠올릴 때 내가 잘했나? 그때 좀 더 솔직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너무 쉽게 포기한 건 아닐까? 이런 후회가 짧게 자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후회가 다시 행동으로 이어질 만큼 강하진 않는 상태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후회는 있지만 아직 뭔가를 바꾸거나 책임질 용기는 부족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이. 그래서 힘들게 느껴지지만 여러분이 잘못은 아니라는 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 카드는 Six of Coins 카드 나왔네요. 이건 그 사람의 속마음 카드인데요. 이제 속마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사람의 속마음의 키워드는요, 미련,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겁입니다. 이제 별별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 이 사람 아직 나 생각할까? 나를 향한 마음 진짜 완전히 끝난 걸까? 이 사람 속마음에서 보이는 감정은 딱 네 가지거든요. 미련,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겁. 일단은 이 사람은요, 여러분과의 기억 중 좋았던 장면을 자주 떠올려요. 그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썸 탔을 때, 그리고 사귀었을 때 웃으면서 서로 놀리던 대화, 진지하게 고민을 나누던 밤, 같이 갔던 장소, 여러분이 해줬던 말들,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 여전히 마음 한켠이 조용히 시큰거리는 감정이 있어요. 아, 그때 참 좋았는데 이 말이 이 사람 가슴에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굴었나?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해줬는데, 이렇게 뒤늦게 생각하는 감정을 뜻하죠. 그게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1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 이 사람하고 진짜 뭐 완벽하게 재회를 하고 싶고, 이 사람하고 재회해서 평생을 같이 함께 하고 싶고, 나는 다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마음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너무 이별을 성의 없이 해서 화가 나서 이 사람한테 좀 뭔가 그런 좀 사과를 받고 싶거나 뭐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싶어도 이 사람 자존심이 세서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런 죄책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어디선가 듣게 된다면 이 사람은 마음이 묘하게 불편해질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죄책감이 곧장 책임지기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는 거다. 이게 그 사람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은요, 겁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게 된다면 내가 또 상처를 줄까봐 다시 시작해도 결국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어서 감정은 있어도 다가가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감정은 있는데 현실적 용기는 없는 사람입니다. 좀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3 of Swords 카드인데요. 연락 운을 한번 봐볼게요. 카드의 흐름상 당장 연락이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사람 한 번쯤은 여러분한테 연락을 시도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특히 새벽에 감정이 북받칠 때, 힘든 일을 겪고 나서나 아니면 술 한 잔 두 잔이 들어갔을 때, 우연히 여러분을 떠올리는 계기가 생겼을 때, 그럴 때 핸드폰을 들고 여러분 그 카톡을 딱 눌러서 뭔가 그 채팅창을 열어서 보낼까 말까 이 고민을 꽤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인데요. 좀 이 연락은 다시 책임지기 위한 연락이라기보다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일 수도 있습니다.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너 요즘 어때? 딱 자기 마음 흔들릴 때 너는 잘 있냐 정도만 확인하는 연락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과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벨님들 입장에서는 연락 왔다 하고 심장이 뛰다가도 대화를 이어가면서 다시 허탈함을 느낄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겠죠. 재회 가능성을 한번 봐보도록 해볼게요. 재회 가능성은 투 오브 코인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좋은 카드인 편이고요.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변화 없는 재회라면 반복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하니까 희망 고문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재회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완전히 0%는 아니고요. 오히려 평균보다 높은 변화에 속할 수도 있어요. 이 카드는 좋은 카드니까요. 특히 두 사람이 정식으로 크게 싸우기보다는 흐지부지 또는 뭔가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멀어진 경우라면은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완전히 악연이 느낌이 아니었던 경우는 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서로 아직 차단까지 안 간 경우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다면 재회라는 문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회의 위험성도 같이 한번 봐볼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사람의 연애 마인드, 기질, 단점 다 기억하시죠? 감정이 깊어지는 걸 부담스러워하고요. 책임지는 데 좀 서툴고요. 문제 생기면 회피하는 성향이 있고요. 만약 이 부분이 크게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초반에는 분명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도 역시 우리야. 이 사람, 이 마음이 올라올 거고요. 예전보다 더 애틋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 겪었던 문제들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또 연락 템포가 줄어들고 좀 또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도 들고 또 혼자 노력하는 느낌도 들게 되고 이번엔 다시 정말 어설픈 상태에서 재회해서 어설프게 돼버리면은 이전보다 더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재회 가능성은 있지만 준비되지 않는 재회는 여러분을 더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1번 카드의 핵심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재회 후의 관계 흐름도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재회 후의 관계 흐름은 뭔가 실제 상담에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재회 후의 흐름이 또 중요하니까. 재회가 현실이 되었을 때 흐름은 대략 이렇게 흘러가요. 재회 직후에는 둘 다 더 조심스러워질 거고요. 서로 잘해보려고 노력할 거고 연락도 더 자주 하게 될 거고요. 다시는 그때처럼 안 하자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데이트 한 번 한 번이 아주 소중하게 느껴지게 될 거고요. 이 시기에는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는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심리적 경계가 조금씩 무너지면서 각자의 원래 패턴이 다시 드러날 때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시간을 우선하기 시작하고 다시 표현이 줄어들고 피곤한다는 말을 자주 하고 요즘 좀 바빠서를 자주 꺼낸다면 여러분은 다시 예전처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또 혼자 노력해야 하나? 이 불안함이 엄습해오고 올라옵니다. 장기적으로 이 시점에서 개인의 성숙도, 대화 능력, 책임감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 다시 비슷한 문제로 마주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재회는 이 사람을 다시 품 안에 넣는 것보다 이 사람과 나의 패턴을 같이 바꾸는 것이 훨씬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조언과 솔루션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 5 of Cups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심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길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회냐 아니냐보다는 나를 지키는 사랑을 선택하자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현실 솔루션 들어가도록 할게요. 베벨님들 이 리딩은 재회해라 하지 마라를 강요하는 리딩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하건 여러분이 더 아프지 않게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리딩이에요. 그 사람의 단점은 여러분이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사람이 연애에서 보여주는 미숙함, 회피,
책임지지 못하는 태도는 여러분이 못나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성장 과정, 그 사람의 한계에서 온 거예요. 상담에서도 사실 많이 나오는 말이긴 한데 상대의 감정 미숙함을 내가 더 잘해줬으면 달라졌을까로 해석하는 건 진짜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나한테.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했고 충분히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회를 원한다면요. 예전 그대로의 우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재회를 생각하신다면 가장 위험한 건 이거예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게 정말 위험한 마인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때를 지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때의 우리로 돌아가면 그때와 똑같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재회를 진짜로 생각한다면 서로 말 못했던 감정, 내가 참으면서 넘겼던 부분, 그 사람이 회피했던 문제, 이걸 한 번은 탁자에 올려놓고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재회 후에 나는 이전처럼 혼자 참으면서 괜찮은 척 하지 않을 거야. 너도 내가 힘들면 사라지지 말고 말로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의 대화는 꼭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솔루션은요. 여러분들 꼭 메모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카드가 말하고 있는 건 재회 가능성이 아니라 그 재회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예요. 나는 다시 상처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 사람의 미숙함을 예전보다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이 사람과 현실에서 대화를 해볼 용기가 있는가? 이 질문에는 그래, 나 이번에는 예전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기준을 지키면서 해볼 거야 라는 답이 나올 때만 재회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솔루션은요. 내가 나를 지키는 경계를 세우셔야 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해도 이번에는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누구를 붙잡지 않겠다. 그 사람의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내 마음은 낮춰 깔고 기다리는 연애는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경계를 세운다는 건 벽을 높이 쌓는다는 게 아니라 아픈 말에는 그건 좀 상처였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힘든 상황에는 나도 쉬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고요. 나를 지키는 선택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걸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럼 시간 타로를 통해 여러분들의 재회 운이 좋아지는 시기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0일째 되는 날,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0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의 연애운, 재회운이 올라갈 거고요. 달력에 숫자 10이 들어가 있는 날짜에는 역시 여러분들의 재회운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라클 타로는요. 여러분들 물고기 자리이신 분들께 아마 큰 행운이 갈 거예요. 물고기 자리이신 분들은 추가로 더 행운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재회운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파밍 문장 5가지를 불러드릴게요. 이 문장은요. 반복해서 다시 들으셔도 되시고요. 꼭 어디 메모해 두셨다가 아니면 댓글창에 메모로 적어두셔도 되시거든요. 한번 적어보시고 아침 저녁으로 한번 읽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소리내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랑보다 나를 지키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나는 다시 반복되는 상처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나는 나에게 솔직해질수록 나에게 맞는 인연과 더 가까워집니다. 다섯 번째,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랑을 만나기 위해 한번 멈춰선 사랑입니다. 자, 1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께 힐링 메시지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힐링 메시지를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잘못된 사랑을 한 게 아니라요. 어려운 사랑을 한 거예요. 1번 카드를 고르신 우리 별별님들은 누구보다 많이 사랑해온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 이렇게 끝나버린 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탓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해줬으면 어땠을까? 내가 덜 집착했으면 덜 불안했으면 달라졌을까? 근데 카드는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당신 진짜 너무 잘했다. 그 사람의 미숙함, 그 사람의 회피적인 패턴, 그 사람의 자기 중심적인 연애 방식은 절대로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아직 자기 마음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부족해서 떠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모자라서 벌어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사랑을 지킬 그릇이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의 선택보다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해요. 재회를 선택하든 이제 정말 놓아주기를 결심하든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나를 지킬 거야. 이 마음 하나만 끝까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카드는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과 인연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니까요. 조금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1번이시겠죠?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운 받아가시라고 꼭 좋아요, 하트 눌러드리고 있고요. 자, 별별타로는 1대1 개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의 유명한 TV에 나오시는 분들 아니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연락을 꾸준하게 주시고 있는 1대1 개인 상담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100% 익명제 프라이버시 보장이고요. 그리고 100% 예약제니까 연락 미리 빨리빨리 꼭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복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말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한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2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첫 번째 카드에 투 오브 스워즈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뜻하는 카드이고요. 여러분들 마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진짜 포기할 뻔하고 포기하기 직전인데 눈을 가리고 이제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우리 팬더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젠 포기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마음 끝이 잡아당기는 느낌이다 라고 한 줄 평을 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딱 이런 거죠. 정말 끝내고 싶은데 근데 또 끝난 것 같지가 않아. 이 사람 지금 뭐하고 있을까? 혹시 나 생각은 조금이라도 할까? 이런 애매하고 미칠 것 같은 마음. 머리는 알고 있어요. 이 관계는 나에게 더 이상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근데 가슴은요. 이미 익숙해진 온도, 기억, 패턴에 잡혀 있어요. 나 자신도 모르게 핸드폰 켜고 그 사람 이름까지 눌렀다가 아니야, 오늘은 참자. 이렇게 다시 홈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 흐름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감정 소모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심리학적으로는 아픈 게 끝난 사랑일수록 뇌는 그 기억을 오래 붙잡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일 뿐인 거죠. 자, 두 번째 카드는요. 3 of Cups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 사람의 원래 연애 기질, 성향,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장점들은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내가 애써 좀 외면했던 그 사람들의 단점들을 조금 같이 한번 살펴보고 주파수가 맞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주파수가 맞으면은 그 사람의 속마음과 그리고 재회 가능성 이런 것들은 좀 더 잘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이 사람의 기질은요. 책임 회피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요. 연애 문제를 마주하면 대화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없던 일처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끊어버린다거나 대화하다가 자기가 불리해지면 말을 돌리는 타입이에요. 자기가 한 행동은 기억 못하면서 여러분의 뭔가 좀 아주 살짝 마음에 안 들었던 말투만 꼬투리를 잡고 기억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감정적 책임을 지는 걸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함께 해결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가스라이팅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많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건데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가 예민해서 그래. 그냥 내가 힘들어서 그랬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부족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받게 된 순간에도 이 사람은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게 제일 화나는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은근히 자기 연민이 강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들면 상대의 감정보다 내가 너무 불쌍해 이 생각이 먼저 드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연락 안 했으면서 요즘 왜 이렇게 멀어진 것 같지? 본인이 예민했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그렇게 희생받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굉장히 희생자 모드가 이 사람의 기본값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연애 초기에는 잘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정서적 책임감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초반에는 사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정말 좀 초반에는 굉장히 좀 설렘을 주게 하고 그리고 좀 도파민도 있고 굉장히 다정하고 그러면서도 귀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나를 좀 열받게 하고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상대방이. 그래서 여러분을 분명히 처음에 설레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벨벨님들도 마음을 여는데 보수적이셨는데 이 사람한테는 확 오픈을 했을 거예요. 연애 초반에 이 사람이 잘해줬던 기억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감정이 깊어지면 애틋함은 커지지만 책임감은 줄어드는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정리하자면 이 사람은 감정은 진심인데요. 표현은 서툴고요. 책임은 회피할 수도 있고요. 미안한 마음은 또 있어요. 또 그리고 좀 미운 짓을 해도 좀 그렇게 미워 보이지 않는 또 귀여움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개선 의지는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마음은 또 약하고 여린 편이라 또 내가 뭐라 하면 또 상처받을까 겁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베벨님들 여러분은 이 사람과 연애하기엔 사실은 지금은 너무 많이 이 사람과 재회하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좋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카드는 에이트 오브 코인스 카드인데 겉으로는 막 뭔가에 열중하고 일을 열심히 하거나 돈을 벌거나 하여튼 막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척을 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롭고 여러분들 생각이 난다. 지금 그 사람 겉으로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척 하고 있거든요. 막 프로 정신으로 일을 하고 바쁜다고 티내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생각이 올라와요. 그 사람이 스스로도 왜 떠오르는지 모르지만 문득문득 대화 내용, 서로의 어떤 표정, 여러분의 목소리, 그때의 감정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특히 내가 그때 좀 심했지 이런 자책이 자주 들어요. 근데 문제는 자책과 그리움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용기까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그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카드는 바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뜻하는 카드입니다. 이제 속마음으로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련도 그리움도 죄책감도 다 있는데 책임질 용기는 부족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제일 궁금한 파트죠. 그 사람 속마음이 도대체 뭐냐? 나를 아직 생각을 하냐? 끝난 거냐? 카드를 딱 펼쳐놓고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은 지금 딱 이 상태예요. 생각은 자주 나. 근데 다시 책임질 자신은 없어.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베벨님들 이 사랑은요. 지금도 문득문득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출근길에 잠깐 음악을 들을 때 길 가다 비슷한 뒷모습을 봤을 때 어쩔 때는 아무 이유 없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밤에 씻고
침대에 누웠는데 핸드폰을 한참 보다가 갑자기 멍하니 천장을 봐요. 그러면서 생각이 튀어요. 아, 그때 같이 보던 영화, 그때 같은 드라마 아직도 하려나? 그때 저희 카페 갔었는데 요즘도 가려나? 내 얘기 들어주던 사람 이제 잘 지내나?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친구가 연애 고민을 털어놓는데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여러분 얼굴 한번 떠올리게 되는 거죠. 아, 나도 옛날에 그 사람 내 얘기 저렇게 들어줬었지. 그러면서 마음이 살짝 시큰해져요. 근데 이게 문제거든요. 여기서 그 사람한테 연락해볼까?로 한번 올라갔다가 거기서 또 멈추게 되는 거죠. 이 사람 머릿속에서 동시에 다른 생각도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나한테 아직도 화나 있으면 어떡하지? 또 상처 줄까봐 무섭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내가 여유가 없는데 다시 만나면 또 책임져야 하고 또 싸울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은 여전히 여러분 쪽으로 휘청거리는데 그 마음을 현실로 끌어올 정도의 용기, 책임감, 성숙함은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은근히 여러분에 대한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죄책감이 좀 있어요. 이 관계를 떠올릴 때 그래 나도 얘한테 잘못했다. 이 생각 분명히 있어요. 연락 끊어버렸던 거, 말 돌리거나 회피했던 거, 내 상황만 얘기하고 당신 마음은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던 거, 이런 것들이 조용한 밤에 생각나면 스스로도 좀 찔려요. 근데 이 사람은 특유의 패턴이 뭐냐면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 죄책감이 부담스러워서 아예 생각을 확 꺼버리는 패턴이에요. 아, 몰라, 그냥 다 지나간 일이지 뭐, 이렇게 스스로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 사람 너무 무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실은 무심하기만 한 건 아니고요. 겁이 많고 미숙한 것에 더 가까워요. 정리하면 이렇거든요. 너 생각 지금도 난다. 네가 좋았던 것도 알고 상처 줬던 것도 안다. 후회도 있고 미련도 있고 그리움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스스로 탈락 판정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동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도 책임질 용기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게 이 사람의 속마음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연락운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연락운은요, 일단은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1일째 되는 날 아니면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1주째 되는 주에 가장 연락 올 가능성이 좀 높은 카드고 달력 숫자 10일이 들어가 있을 때 좋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4 오브 완즈 카드까지 합쳐서 설명을 드리면 연락은 한 번쯤은 올 거예요. 근데 제외의 초대장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냉정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뭔가 연락이 올 수 있는 타이밍은 어떤 순간이냐면 이 사람이 흔들릴 때 연락이 올 거예요. 이 사람이 요즘 좀 외롭고 화할 때, 일이 꼬이거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새로운 썸이나 연애가 잘 안 풀렸을 때, 술 한잔 마시고 솔직해지려 할 때, 특별한 기념일, 계절, 노래, 장소가 건드릴 때,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헤어졌어요. 집에 가는 길 조금 취기도 오르고 기분도 오락가락하는데 여러분과 같이 카톡했던 화면이 머릿속으로 스스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런 날 내가 하루에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서로 통화하고 웃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사랑해줬는데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쥔 상태로 여러분 프로필 사진을 보고 있는 거죠. 손가락이 검색창에 여러분 이름을 치고 대화창을 열고 그 위에서 커서 깜빡깜빡 잘 지내? 까지 입력했다가 지웠다가 다시 쓰고 그러면 이 사람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또 올라와요. 이거 보내면 또 그때처럼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겠지?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한 번, 두 번 그래도 사랑이 약해지는 날에 툭 하고 보내버릴 수 있거든요.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요즘 어때? 이렇게요. 그런데 이 연락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연락은 우리가 다시 잘해보자라는 의지가 아니라 나 지금 좀 공허한데 너는 잘 있나 궁금해서 정도의 연락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 사람 입장에서는 죄책감도 좀 덜고 싶고 그때 나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나 확인도 해보고 싶고 조금은 따뜻한 말 한마디 두마디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주고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본인의 공허함을 채우러 오는 연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벨님들이 이 연락을 받았을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을 거예요. 아, 연락이 왔네. 결국 한 번은 연락하는구나. 그리고 당연히 기쁘고 반갑고 한편으로 화도 나겠죠. 그런데 제가 리딩해드리는 오늘 이 말은 꼭 해드려야 될 거예요. 연락이 왔다는 사실과 이 사람이 진짜 달라졌다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연락은 그저 하나의 신호일 뿐이고요. 지금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감정의 그릇이 예전과 크게 달라진 건지 아직 그대로인지 그걸 보는 여러분들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자, 나인 오브 컵스 카드는 재회 가능성을 뜻하는데요. 돌아올 수는 있지만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머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카드예요. 자, 중요한 결론을 내리는 파트일 수도 있겠죠. 조금 돌려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재회 자체의 가능성은 있거든요. 카드상으로는 완전히 끊어지는 인연은 아니고요. 아직 선이 남아있는 인연이에요. 여러분도 느끼죠? 뭔가 끝나고 난 것 같으면서도 완전히 끝난 느낌은 아니다. 이 감각. 그건 괜히 드는 느낌이 아니라 실제 에너지일 수도 좀 보여요. 첫 번째는 재회가 일어날 수 있는 흐름이에요. 아마도 만약 재회가 된다면 이런 시나리오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타이밍에 한번 연락을 시도해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연락에 답을 하게 될 거예요. 처음엔 가벼운 안부, 요즘 뭐 하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로 시작했다가 대화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우리 뭐뭐 했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둘 다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만나는 기류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여기부터겠죠. 재회가 된다 안 된다 이 이분법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 재회가 예전과 다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사람은요. 책임 회피하는 성향이 있고요. 감정을 처리하는 미숙한 형향이 있고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힘들면 먼저 도망가는 습관 이게 꽤 강합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재회를 하더라도 초반에 폭발적으로 줬다가 결국 조금 미뤄진 이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재회는 가능하다. 하지만 재회 후까지 안정적으로 가려면 상당한 재정비와 대화, 경계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벨님 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말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만약 이 사람이 언젠간 다시 다가온다면 그때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 사람 다시 돌아왔네. 이 사람 달라져서 돌아왔나? 아니면 예전에 그 상태인가? 그걸 보셔야 돼요. 말 몇 마디, 감정 몇 마디에 휩쓸려서 예전 자리로 그렇게 돌아가면 결국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관계에서의 성숙함으로 드러나는지 아니면 그냥 나 지금 외로워 힘들어 정도인지 그걸 꼭 보셔야 되고요. 자, 두 사람의 재회 후의 흐름을 카드를 좀 봐보드릴게요. 초반에는 행복한데 후반에는 다시 상처가 반복된 위험성이 좀 높은 관계의 흐름입니다. 재회하시면 진짜 초반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행복한 구간이 지나면 문제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원래 패턴이 그대로 다시 고개를 들기도 하고요. 특히 상대는 기존의 미숙함이 그대로라 당신이 또다시 감정 소모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 주의해라. 당신 주의하세요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자, 그럼 현실적인 솔루션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재회를 원한다면 재정비가 먼저고 새로운 사랑을 생각한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전환점인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는 지금 이 사람 붙잡지 마셔야 됩니다. 먼저 연락하시거나 매달리지 마셔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이 먼저 노력하면 상대방은 흐름대로 더 미루고 여러분만 지치고 결국 더 크게 상처받게 됩니다. 절대로 지금 먼저 연락하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익숙함을 내가 고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변화는 상대방의 선택이지 내 사랑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여러분이 더 아프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재회하고 싶다면 조건 있는 재회가 좋아요. 조건 있는 재회라는 뜻은 무작정 우리 다시 만나자 이건 절대 안 돼요. 재회를 하려면 다시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말을 꼭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라지는 행동하지 말고 문제 회피 말로 하고 감정 기복이 있을 땐 미리 알려주고 책임 회피 멈추지 않고 이게 준비되면 재회를 시도해볼 가치는 분명히 있고요. 새로운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마지막 과거 챕터였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과의 인연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상처 주는 사랑은 이제 끝을 알려주는 마지막 챕터였어요. 앞으로 들어오는 인연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은 감정 소모형 연애는 이제 안 하게 될 거고요.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재회운을 높이기 위한 어파미 문장 5가지를 불러드릴게요. 반복해서 들으셔도 되시고요. 댓글에 이 5가지 문장 적어놓고 아침 저녁으로 읽어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나를 소모시키는 사랑보다 나를 지켜주는 사랑을 선택한다. 두 번째, 나는 뒤돌아보는 마음보다 앞으로 나가는 힘이 더 크다. 세 번째, 나는 내가 준 사랑보다 더 좋은 사랑을 돌려받을 자격이 있다. 네 번째, 나는 후회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성장을 선택한다. 다섯 번째, 나는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자, 여러분들께 힐링 메시지를 좀 들어볼게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마지막 숙제였을 뿐이에요. 베벨님들, 여러분이 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정말 너무 이해돼요. 좋았던 기억도 많고 그때 웃음도 있었고 사랑했고 사랑받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할 능력은 있었어도 제대로 책임질 능력은 부족했어요. 여러분이 부족해서 떠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작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너무 과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들어올 사랑은 이 사람보다 훨씬 성숙하고 여러분을 아껴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 과거 챕터였을 뿐이에요. 앞으로 들어올 미래의 사랑은 여러분의 사랑을 제대로 대우해줄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사실을 조금씩 마음속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 타로의 달달한 수면 유도제 벨벳타로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댓글에 오늘 여러분들 번호 한 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운 받아가시라고 좋아요 남겨드리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요. 벨벳타로는 1대1 개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하지 못했던 그리고 친구들한테 하지 못했던 고민들 한번 그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걸 딱 클릭하시면 카톡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저한테 연락이 오고요. 여러분들 제가 자세하게 예약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TV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도 꾸준하게 상담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100% 그만큼 100%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고요. 굉장히 꾸준하게 상담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베벨님들 첫 번째 카드에 이 러버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뜻하는 카드예요. 한 줄 평을 드리자면 내가 왜 이 사람에게만 이렇게 약해지는 걸까? 나도 이게 너무 싫어. 아마 3번 카드를 뽑으신 벨벨님들은 다른 분들과의 이별은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만큼 마음을 열었던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유독 이 사람한테만 내가 너무 많이 화가 나고 너무 많이 안 잊혀지고 그래서 자존심도 어쨌든 상할 정도로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사실 이 사람보다 내가 더 아쉬운지 않는데 왜 이 사람이만 유독 내가 힘든 거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3번 카드를 고르시는 우리 벨벨님들은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르게 좀 헤어지고 나서 처음에는 괜찮으셨다가 억지로 버티고 억지로 잊으려고 애썼던 흔적이 너무 강한 카드예요. 사람들은 사실 가볍게 말하잖아요. 그냥 잊어. 시간 지나면 괜찮아져.
근데 여러분은 알아요. 이건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종류의 감정이 아니었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뜻인 건데요. 차분하게 더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잊고 싶은데 또 생각나는 상태예요. 하루 이틀은 괜찮았을 거예요. 일에 집중하면 친구 만나면 잠깐은 잊혀져요. 그러다 멍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떠오르는 날이 있어요. 그 사람 말투, 문득 떠오르는 표정, 함께 웃었던 순간, 마지막 날의 대화 초가, 혹은 아무 이유 없이 떠오르는 장면 하나. 이게 가끔 너무 날카롭게 올라와요. 아, 또 생각나네, 또 시작이네, 이렇게요. 여러분이 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인연이 여러분들 마음 깊숙이 새겨진 인연이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드는 생각은 나만 이런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미련이 남지? 베벨님들, 이건 감정을 느끼는 건 여러분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의 감정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어떤 인연은 끝난 후에 더 크게 울리는 인연이 있어요. 함께 있을 땐 몰랐는데 떠나고 나서야 그 사람의 무게를 알게 되는 인연이에요. 그리고 3번 카드에 나오는 이 인연이 바로 그런 종류의 인연이다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세 번째는 미워하려고 해봤으나 결국 마음이 진다예요. 아, 이 사람에게 굉장히 화도 나고 어이가 없어서 열받기도 하고, 아, 그 사람이 정말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도 이 사람을 또 용서해주는 구간이 갑자기 생겨요. 마음이 약해져서. 그러다가 또 용서해주고 난 이후에 갑자기 또 우울해지다가 갑자기 또 화가 나다. 이게 반복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정말 미워해보고 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SNS 차단을 한다거나 번호를 지운다거나 대화방을 숨긴다거나 연락 오는지 안 오는지 안 보려고 대화방을 숨긴다거나 나쁜 기억만 떠올리려고 하지 않는다거나. 근데 이상하게도 미움으로 덮으려고 해도 결국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사람은 미웠지만 사랑했던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사랑이 컸기 때문에 미움도 컸던 거거든요. 여러분의 에너지 상태를 뜻하는 카드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래요. 이 사람을 놓고 싶은데 놓으면 허무해질까봐 무섭고 잡으면 또 상처받을까봐 불안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감정이 깊었고 그만큼 상처도 깊었고 그만큼 그리움도 깊었어요. 그래서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지금은 슬프고 복잡하고 애매한 단계지만 놀라울 정도로 단단해지고 있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카드는요. 자, 세븐 오브 컵스 카드예요. 자, 우리가 단순히 그 사람의 속마음을 카드로 바로 알아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을 한번 마련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연애 기질, 스타일, 단점, 장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런 것들을 좀 먼저 살펴봐서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뒤에 카드들은 좀 더 확률이 높겠죠. 자, 이 사람은요. 한 줄 평은 좋아하는 건 진심이었는데 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3번 카드의 상대방은요. 이 사람은 연애에 진심이고 감정은 깊은데 연애를 건강하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게 했던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잘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남은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은요. 마음은 뜨거운데 표현이 서툰 타입입니다. 이 사람 마음 자체는 되게 순수하고 뜨거워요. 여러분을 좋아하는 건 진짜였어요. 근데 문제는 좋다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요. 부드럽게 표현하는 능력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존심이 세서 그런지 몰라도 소통을 잘 안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소통이라는 건요. 단순히 밥 먹었어? 잘 지냈어? 잘 잤어? 이런 연락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내가 너를 사귀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디까지 갔으면 좋겠는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마음의 소통이거든요. 그런 거 잘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좀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말을 안 하지? 왜 행동은 따뜻한데 표현은 차갑지? 이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연애 방식이 미숙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은 회피형과 불안형이 섞인 복합적인 스타일이에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전형적인 한 가지 성향이 아니에요. 잘해주다가 갑자기 멀어지고 가까워지면 불편해지고 가까워지지 않으면 또 불안해지고
가까워지면 도망가고 멀어지면 보고 싶고 자기도 자기 감정을 잘 이해 못하고 그게 나한테까지 전염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왜 나를 헷갈리게 하지? 장난치는 건가? 근데 장난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없는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같이 상대방의 공감 가는 단점을 한 번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의 연애할 때 단점은 이거예요. 일단은 자기 감정을 너무 먼저 챙겨요. 여러분이 상처가 받거나 상처받은 순간조차 자기 감정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미안함이 있어도 표현이 서툴고 여러분의 감정보다 자기 방어를 먼저 떠올려요. 두 번째는 회피 습관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대화보다 잠수나 거리두기를 택해요. 이건 갈등 감당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흔한 패턴이게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과거 상처를 그대로 가져온 채 연애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거 연애 상처나 트라우마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불안감, 과거 그림자를 그대로 투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음 베이스는 분명 진심이었다입니다. 이 사람이 능숙하게 연애를 못해서 그렇지 감정은 순수하고 진심이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을 좋아했고 사랑했고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함께 웃는 시간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 진심을 성숙한 방식으로 지키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럼 주파수가 좀 맞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의 현재 상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 오브 코인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은 잘 지내는 척해도 한 박자가 느린 후회가 지금 오고 있다라는 카드예요. 놀라울 수 있는데요. 3번 카드의 상대방은요. 다른 카드들보다 후회 시점이 더 늦게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이별 직후에는 괜찮았어요. 자기 일, 자기 생활, 자기 루틴 그런 거 신경 쓰면서 괜찮아, 잘 지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해지고 있어요. 일상은 굴러가지만 마음이 비어있는 느낌이고요. 겉으론 잘 지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요즘 제일 많이 남아있는 감정은 허무함과 그때 참 좋았었는데 이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나서 막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들 만났는데도 재미도 없고 그리고 뭐 만날 때마다 맨날 뭐 이래야 된다 이래놓고 일을 하는데 집중은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이성이 들어와도 마음이 안 갈 거예요. 그 사람은 집에 오면 이유 없이 공허하고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따뜻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그리고 꺼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딱 떠오르는 순간이 바로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과의 기억이 가장 안전했던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가장 편안했던 기억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는 중이에요. 이 사람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건요. 뒤늦은 안정감의 회상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람에게 안정감이 있었어요. 말을 들어주는 존재, 위로가 되는 존재,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존재, 바쁘고 힘든 날에도 기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런 안정감은 사라지고 나서야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은 뒤늦은 후회, 뒤늦은 그리움, 뒤늦은 미련 이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속마음 속에 가장 큰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이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조금만 더 잡을 걸. 그 사람도 사실 많이 참았겠지? 내가 너무 미숙했어.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느끼는 후회는요. 관계가 끝난 지 조금 지나서 오는 딜레이 후회라는 것이에요. 빠른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근데 마음은 흔들려 있어요. 그래서 속마음을 1단계만 보면은 지금도 보고 싶은데 근데 다가가자니 너무 무섭다라는 카드예요. 이건 속마음의 표면이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을 생각하는 빈도는 여전히 높은 걸로 보여져요. 이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이 보낸 톡이 혹시 와 있는지 사진이 아직 있는지 대화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지 머릿속에서 반복적으로 꺼내요. 특히나 밤에 그렇고요.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들고 멍하게 있다가 여러분의 이름이 떠오르면 그 순간 심장이 조금 내려앉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은 후회하고 그 다음에 그리워하고요. 그리고 혼자 겁이 또 많아가지고 무서워하다가
뇌정지가 오는 상태입니다. 이 과정을 상대방도요, 일주일에 몇 번씩 반복해요. 여러분이 문제였던 적은 없어요. 이 사람의 불안과 미숙함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 진짜 겁내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책임감이에요.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순간 이 사람 머릿속에 여러 의무가 떠올라요. 다시 잘해야 한다. 다시 상처 주면 안 된다. 다시 갈등이 생기면 감당해야 한다. 다시 여러분의 기대를 맞춰야 한다. 예전처럼 회피하면 안 된다. 뭔가 이런 압박감이 있어요. 이 부담감이 너무 커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행동 못한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감정은 남아있는데 용기가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좀 더 딥하게 파고 들어가면 이 사람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왜 행동을 할 수 없는지, 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묶여있는지 그 심리의 뿌리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세븐 오브 완즈 카드를 통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은 감정에 맞는 책임감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해본 경험은 있어요. 여러분도 그중 한 명일 거고요. 근데 문제는 감정, 행동, 책임감, 관계 유지, 이 흐름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뜨거울 땐 괜찮고 감정이 식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아함이라는 감정까지는 쉽게 가지만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까지는 깊게 생각하는 능력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상처를 많이 줬던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떠나고 나서 알게 된 감정들이 있어요. 내가 진짜 이 사람이랑 있을 때 행복했었구나.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잡았어도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문제는 후회가 너무 늦게 왔다는 거예요. 감정 처리 속도가 느린 사람이고요. 여러분은 감정 변화에 빠르고 섬세한 사람이라 문제가 생기면 바로 느끼고 해결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느끼지도 못했고 이별하고 나서야 그게 문제였구나를 나중에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마음이 많이 아픈데 이 사람은 그제야 후회의 문을 열리고 후회의 마음을 이제서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미안하고 죄책감이 있고 그래서 더 다가가지 못해요. 이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자책이 올라와요. 그때 내가 너무 나빴지. 그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지. 그때 애가 상처받았겠지. 내가 더 노력해야 했나? 내가 잘못된 거 맞지? 근데 이런 감정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죄책감, 부담감, 회피 이런 거겠죠. 이 공식이 이 사람한테 너무 강해요. 진짜 미안해. 다시 잘해보고 싶기는 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근데 내가 또 상처 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이 사람을 멈추게 만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은 여러분한테 미련이 있다라는 카드는 분명해요. 이건 말하지 않아도 보여요.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에너지는 다른 카드들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도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인연이라는 뜻이 남아있는 카드들이 떠 있어요. 여러분이 떠난 뒤 이 사람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안에서 가장 깊이 박혀있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새로운 사람이 있어도 감정의 깊이는 여러분이 훨씬 위일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도 알겠죠. 여러분도 상처받았다는 거 알기에 다가가는 게 너무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머릿속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요. 얘가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다시 다가가면 상처 건드리는 거 아닐까? 나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얘가 날 다시 받아줄까? 감정은 남아있지만 행동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자, 그래서 최대한 현실적인 디테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 파트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이 사람은 연락하기 전 생각을 엄청 오래 해요. 3번 카드를 뽑으신 상대방은 연락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패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로바로 연락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고민만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연락이 오는 순간의 현실적인 그림은요. 연락은 갑자기 올 가능성이 높아요. 늦은 밤에 감정이 올라오는 시간이거나 아니면은 여러분과 갔다 온 곳을 다시 지나칠 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새로운 썸이 잘 안 되거나 망했을 때 생일 기념일 특별한 날짜에 그렇게 될 거고요. 카드가 보여주는 그림에서 이 사람이 연락하기 직전에 5분에서 10분 동안 폰을 붙잡고 문장을 썼다 지웠다 여러 번 반복할 거고요.
연락의 의도가 중요한데 연락이 오냐 안 오냐보다 이 나인 오브 완즈 카드와 거꾸로 매달린 카드를 보면 왜 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제외를 하느냐도 중요한데 3번 카드에서 보이는 상대방의 의도는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혹시 누굴 만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아니면 자신이 당신에게 아직 미움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미안함과 후회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실제로 있어서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이 연락한다면 감정적인 미련과 궁금함과 후회가 섞여 있는 연락이다 라는 거겠죠. 왜냐면 이 사람이 자존심이 세서 연락이 좀 늦게 오는 만큼 외로워서 오는 가벼운 톡과는 좀 결이 다를 수도 있어요. 뭔가 감정의 정리가 되고 후회가 같이 오는 연락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연락이 온다면 꽤나 진지한 연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제외 가능성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뽑으신 카드는요, 전체적으로 제외 가능성이 좀 높고 제외 확률이 높은 카드들이 많이 떠 있어요. 하지만 그냥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단계별로 성공률이 좀 달라지는 카드거든요. 1단계는 연락이 오겠죠. 연락이 올 거고 감정적 후회가 쌓일수록 연락 가능성은 더 올라갈 거고, 이 단계에선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고요. 두 번째는 연락 이후엔 예상보다 빨리 감정 얘기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3번 카드의 상대방은 미련이 남아있고 여러분도 마음이 완전히 닫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는 이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난 그냥 너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그땐 내가 좀 미안했어.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좀 그래. 이런 말이 나온다면 감정 공유 단계까지 온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는 제외 시도입니다. 제외 시도는 연락이 오고 감정 얘기가 오가고 둘 다 흔들리는 시점에서 발생해요. 그 사람이 직접 우리 다시 만나볼까라고 말하지 않아도 둘 사이의 공기가 이미 제외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네 번째 단계는 제외 후의 성공률입니다. 3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은 제외 후 성공률이 1번, 2번, 4번보다 훨씬 더 높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감정이 깊고요. 후회도 깊고요. 생각도 오래 써요. 충동적인 연락이 아니라 숙성된 연락입니다. 여러분도 이 관계를 쉽게 놓지 못해요. 문제는 제외를 하더라도 초반엔 감정 폭발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3번 카드의 상대방은요, 이별의 아픔을 통해 성숙의 단계로 진입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도 이번엔 책임감을 좀 더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 시간 타로를 통해 그럼 제외 운이 좋은 시기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알파이자 오메가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제외 운이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알파 오메가 카드는 무적이라는 뜻의 카드예요. 여러분들이 언제 어떠한 시간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을 제외할 수 있다라는 카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킹 오브 컵스 카드를 통해 현실적인 솔루션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인데요. 좀 일단 첫 번째는 당장 다가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이 사람은 감정이 돌아오고 있어도 아직 감정적으로 성장 과정 중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면 이 사람은 다시 불안 모드로 빠져서 예전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비워놓는 시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의 속도를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리듬을 만드셔야 돼요. 3번 카드의 상대방은 감정 속도와 행동 속도가 불일치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의 속도를 따라가면 여러분만 지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리듬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도 대답을 천천히 하시고요. 선을 긋기를 확실히 하시고요. 감정에 과다하게 공유하지 마시고요. 상대가 먼저 표현할 때 받으시고, 이렇게 가야 성공률이 올라가요. 세 번째는 제외할 거라면 경계선에서 세팅이 필수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이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외 후에도 여러분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오히려 이 사람이 필요한 건 명확한 감정 경계선이에요. 사라지기 금지, 싸우면 바로 대화하기, 회피하지 말기, 감정 숨기지 말기, 힘들면 솔직하게 말하기. 이 기준이 지켜져야 재회가 건강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힐링 메시지를 좀 더 드려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은요, 이별한 게 버려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좀 진가를 몰라서, 사랑을 할 줄 몰라서 사랑에 미숙해서 흘러나간 거예요.
3번 카드를 고르신 여러분들은 진짜 많이 노력을 했었을 거예요. 진짜 많이 억눌렀고 진짜 많이 억울했을 거고요. 진짜 많이 참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너무 깊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 감정이 너무 오래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못해서 이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삶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사람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너무 아름답고 지금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라클 타로는요, 바로 정갈 자리이신 분들께 아주 좋은 행운이 올라갈 거예요 라고 정갈 자리이신 분들 행운의 오라클 카드 하나 떴고요. 자, 그럼 재회운을 높이기 위한 어파미 문장 5가지를 불러드릴게요. 이거를 댓글에다 적으셔도 되고요. 반복해서 써놓고 아침 저녁을 읽어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나에게 성숙한 사랑을 줄 사랑을 끌어당길 준비가 되어 있다. 두 번째, 나는 내 사랑을 가볍게 소비하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다. 세 번째, 나는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선택한다. 네 번째, 나는 내가 준 만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다섯 번째, 나는 나에게 머무를 사람과만 연결된다. 자, 타로계의 달달한 수면 유도제 벨벳 타로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 3번이시겠죠? 3번과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재회원 받아가시라고 꼭 좋아요 눌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벨벳 타로는 1대1 개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연결하시면 톡으로 저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이 오고서 제가 바로 예약을 잡아드리고요. 100% 익명제고요.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기들은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에 많이 올려놨고요. 여러분들 100%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말 TV에 나오는 유명한 유명인들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 분들도 단골 그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니까 안심하고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복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4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첫 번째 카드 나인 오브 스워즈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카드예요. 일단은 너무 헤어지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요. 일단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거예요. 그동안 억울하시기도 하고 화도 나고 정말 열받기도 하고 정말 많이 어려웠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끝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구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4번 카드를 뽑으신 별별님들은 내면에서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을 놓아야 하는 걸 아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마음 한 귀퉁이에서 자꾸 그 사람이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이건 너무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사람은 이별을 받아들이는 속도와 머리와 가슴이 다르거든요. 머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고 나한테 맞는 연애 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다시 만나도 내가 힘들 수 있다는 걸, 재회를 해도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걸. 근데 가슴은 아직 애틋해요. 왜냐하면 연애에서 감정은 노력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시간과 자기 인식으로 천천히 녹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즘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아닌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든가? 내가 여기서 진짜 끝내야 할까? 베벨린들, 이 감정이 있는 건 여러분이 연애의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감정을 책임지고 사랑한 사람만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는요,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연애 성향, 기질, 스타일,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대방이요, 좀 사랑은 하긴 하는데 좀 유지할 힘이 부족한 타입이에요. 절대
그 사람을 흉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우리가 좀 재회 가능성도 높일 수 있고 솔루션도 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재회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근데 첫 번째는요, 감정 기복이 심하고요, 연애 태도가 일정하지 않다라는 뜻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연애할 때 하루는 뭐든 다 해줄 것처럼 굴다가 다음 날은 갑자기 차갑고, 며칠은 표현이 많다가 갑자기 잠수한 듯 조용해지고, 이런 불규칙한 온도 변화가 심했었어요. 여러분은 그걸 맞추느라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빠르게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기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상대방은요, 너무 자기 위주의 해석을 하고 책임 회피형의 사람이다라는 뜻의 카드예요. 특히 그 사람의 기질이 좀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무언가가 잘못되면 자기 기준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직면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회피하거나 여러분 탓으로 돌리거나 내가 힘들어서 그랬어로 끝내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악의가 있는 게 아니라 감정적 책임감이 먹히고 약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타입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연애할 때 가장 그분의 큰 단점이 있는데요. 정서적으로 미성숙합니다. 그 사람의 가장 뚜렷한 단점은 이거예요. 정서적인 미성숙. 이 사람의 본심은 사랑하고 싶다인데 방법이 너무 서투고 불안정했었어요. 여러분은 마음은 깊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상대가 나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 잘 못 닿는 사람이에요. 애정은 있는데 책임보다 감정이 앞서가는 타입이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더 많이 애쓰고 여러분이 더 많이 맞춰주고 여러분이 지치는 구조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에서 왜 여러분들이 힘들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정의 결이 깊고 섬세한 사람이에요. 갈등이 생기면 대화를 통해 풀고 싶었고 어떤 감정도 진실하게 다루고 싶어 했던 아주 성숙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감정이 깊지 않은 게 아니라 감당할 힘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느꼈을 가능성도 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과한 건가? 내가 너무 많이 바란 건가?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은 너무 자연스럽게 요구를 한 거고요. 문제는 이 사람이 그걸 감당할 그릇이 안 됐던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세 번째 카드로 제가 유추를 해볼게요. 겉으로 보이긴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공허함이 훨씬 크다라는 한 줄 평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 척을 할 수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랑 가끔 만나도 SNS에서는 무심한들 일상을 올리고 일도 나름 일상적으로 하고 생활도 흐름대로 유지하고, 근데 그건 그냥 생활 유지 모드일 뿐 행복과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면의 에너지가 핵심인데요. 그 사람은 공허함과 혼자만의 고립감으로 계속 살아갈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엔 지금 허전함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연락이 끊긴 뒤 처음 몇 주는 잘 버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뒤로 슬슬 공허함이 올라왔고요. 그 공허함이 지금 더 커졌어요. 특히 누군가에게 속마음 편안히 말할 사람이 없고요. 마음 털어놓을 환경이 없습니다. 감정을 섬세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요. 관계를 깊이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다 합쳐져서 지금 이 사람은 겉으로도 멀쩡해도 내면은 텅 빈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가 공허함이 오니까 여러분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허함이 찾아오는 순간 여러분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자기 감정을 받아주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의도하든 아니든 여러분한테 많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없어지고 나서야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 나에게 이렇게까지 안정감을 주는 사람은 없었구나. 근데 문제는 그 깨달음이 이 관계를 지킬 용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미련보다 죄책감이 더 크고요. 죄책감 때문에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책임지고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연락은 계속 안 해올 수도 있고요. 재회를 계속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좀 더 들어가면 투 오브 코인스 카드인데요. 그립지만 감히 다가갈 수가 없다고 느끼는 상태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히 다시 발트리기가 무서운 거고요.
그래서 속마음의 구조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립고 미안하고 후회되고 다시 잘하고 싶은데 근데 용기가 없다. 그래서 행동이 없다. 그래서 조금은 재회를 엄청 바라신 분들은 조금은 좀 현실적으로는 좀 마음을 정리하시는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릇에 너무 작았던 사람이고요. 감정이 없어서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은 있는데 비겁하고 좀 도망간 사람이다. 회피를 너무 한 나머지 도망가 버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의 정리를 하실 때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해서 내가 정말 대화도 못 해보고 너무 마음의 정리도 안 돼서 이별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떠올리면 행복했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은 연애의 실패가 아니라 연애의 기준점 같은 사람이었어요. 연애의 심리학에선 이걸 기억의 기준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과의 시간은 안정감, 따뜻함, 정서감, 친밀감의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너무 높아서 다음 사람을 만나도 그 깊이에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좋은 사람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랑 헤어지면 그 다음 연애가 식상해진다. 이게 지금 상대방한테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떠났지만 후회는 계속 쌓일 거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쌓일 겁니다. 그 사람은. 왜냐하면 본인이 놓친 게 뭔지 시간이 지나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사람의 최종 속마음은 이거예요. 좋았던 기억은 있는데 내가 그 기억을 다시 되돌릴 자신은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의 연락운은요. 사실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좀 약합니다. 연락운이 있긴 하지만 강하게 들어오는 연락운은 좀 안 보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연락해서 뭐라고 하지? 이 사람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지금 연락하면 민폐일 텐데 내가 뭐라고 연락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락을 안 할 거고요.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조금 감정을 진심으로 다시 잡으려고 오는 연락이 아니라 감정의 틈에서 오는 연락이 수도 있겠는데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께 재회 가능성을 좀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회 후에 유지 가능성이 좀 낮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에이스 오브 스워즈 카드, 나인 오브 스워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재회 가능성은 낮고요. 재회 후 한다고 하더라도 재회 유지 가능성이 좀 더 낮고요. 차라리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되면 훨씬 더 미래가 밝다라는 뜻의 카드예요. 재회 자체의 가능성도 낮고요. 재회하더라도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계속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의 감정을 계속 소모시켜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이별 후에 힘들었지만 이미 많이 성장해 버렸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그 성장을 따라오지 못한 상태니까요. 여러분들 조금은 지금 이별을 좀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이 관계에서 끝내는 것이 나에게 이득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관계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비우는 사랑이지 채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일단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고요. 진심으로 사랑을 했고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부족해서 이 관계가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 사람이 부족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사랑의 흐름이 매우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4번 카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재회 가능성은 낮지만 새로운 연애운이 아주 좋다라는 카드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카드의 흐름상 여러분의 다음 사랑은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성숙하고 진실하고 여러분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서 특히 다음 연애는 안정형의 사람,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행운이 주는 시간 타로는요.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7주째 되는 주,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부터 7개월째 되는 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라클 타로는 오늘 양자리 카드가 나왔습니다. 양자리이신 분들은 아주 행운을 많이 받아가실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께 힐링 메시지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버려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베벨님들, 이 사랑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너무 깊고 섬세하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 깊이를 감당할 만큼 준비된 사람이 여러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힘들지니까 여러분 잘못 아니고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고요. 여러분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랑을 받을 가치가 충분한 사람이고 새로운 사랑이 다가올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어파밍 문장 5가지를 불러드릴게요. 댓글에 적으셔도 되시고요. 메모해 주셨다 아침 전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연애운이 상승될 거예요. 첫 번째, 나는 나의 사랑을 소모시키는 사랑이 아닌 나의 사랑을 지켜주는 사람을 선택한다. 두 번째, 나는 내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보다 내 마음을 채우는 사랑에 걸맞다. 세 번째, 나는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주는 인연을 떠난 것이다. 네 번째, 나는 더 성숙한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다섯 번째, 나는 과거보다 더 나은 사랑으로 향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카드가 좀 리딩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번호에 4번 그리고 여러분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좋은 운 받아가시라고 하트 꼭 남겨드릴게요. 그 벨벳타는 1대1 개인 타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어요. 재회 시점이 궁금하신 분들, 재회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들 1대1로 하실 수 있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연락하시면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100% 임명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들 많은 그 TV의 유명인들이나 인플루언서 분들도 자주 연락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비밀 보장이 되니까 안심하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